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뭐 하루 체감지수가 상당히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힘 좀 내시고요. 뭐 인상 찡그려봤자 오늘 체감지수가 안 좋았던 것이 또 안 떨어졌던 종목들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을 좀 받아들이고 내용이야 뭐 간단하겠죠. 내일 CPI 지수 발표를 앞둔 투시마카 내지는 관망세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증시를 좀 보면서 가족분들이나 회원분들, 뭐 시청자분들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겠구나. 그런데 자기 종목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오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느 전문가도 이길 수 없고 늘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떨어지면 내 종목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종목이 좀 덜 떨어져야 되겠죠. 지수가 오를 때, 내 종목이 오를 때는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오르는 상쾌함. 그래야지만 기분이 좀 좋고 주식할 맛도 나겠죠.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든 호재든 나오면 재료는 소멸입니다. 내일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뭐 2200선, 2280선까지 다시 한번 과대낙폭으로 갈지 선반영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오늘 과연 섹터는 어땠고 시장 흐름은 또 어땠고 가장 중요한 게 내일과 이번 주겠죠. 이번 주 흐름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코스피가 오늘 상당히 그래도 선방 좀 했어요. 코스피가 2317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0.96%. 그래도 역시나 요즘에 중소형 장세라고도 많이 일컫는데 저는 늘 반대 의견을 좀 드렸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강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수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과대 낙폭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실적이 있고 네임드가 있는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조금 더 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좀 시끄러웠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 CPI 앞두고 이제 미국도 궁금할 건데 벌써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CPI 지수를 한 번씩 좀 써보면 8.1, 8.3, 지난달에 8.6,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플로우가 8.8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까지도 공개 방송을 할 때 물가가 좀 잡히지 않겠냐 뭐 퀴즈를 시청자분들한테 냈어요. 뭐 1번이냐 2번이냐 CPI 지수가 물가가 정점을 좀 찍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1번 아니다 못 잡힐 것이다 2번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는 1번을 택했는데 오늘 어쨌든 가이던스는 8.8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보다 높은 수치죠. 그러면 문제가 가장 되는 게 오늘은 시장 흐름에 먼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준 잣대가 없어집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면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만큼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정점을 찍고 잡히더라 하는 기준 잣대가 세워져야지 유럽, 아시아들이 따라갈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러면 정말로 자이언트 스텝을 넘는 1%를 올려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럴 공사는 좀 희박해 보여요. 단지 오늘은 아쉬운 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습니다. 언행일치. 중국이 오늘 또 말을 안 들었어요. 때마침 내일 CPI가 나오는데 오늘 마카오 봉쇄령이 나왔습니다. 봉쇄령 다 풀려가고 있는데 하필 CPI 하루 전날 봉쇄령 뭔가 좀 의도적인 냄새가 좀 나죠. 그리고 휴전 이제 뭐 슬슬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전쟁이라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린 아이가 죽고 여성들이 죽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그냥 돈바스 지역을 그냥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양보를 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푸틴에 관한 저격사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은 좀 불편한 이야기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락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때마침 CPI 지수를 앞두고 마카오 봉쇄령 이야기. 때마침 올라가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시장의 투심이 당연히 테마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를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보시죠. 지금 이 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수 차트표입니다. 근데 2.9를 가리키고 있어요. 보통 이제 장기라고 하면 10년물, 5년물, 아니 30년물 이렇게 있고 단기라고 하면 2년물, 5년물 이렇게 읽었는데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까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네. 모든 통화류는 달러 인덱스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통화류들은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죠. 지금 보시는 모습은 파운드입니다. 네. 영국 통화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파운드고요. 하나만 더 보죠. 네. 자, 영국 파운드가 있고 유로를 한번 볼까요? 네. 줄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뒀어요. 똑같죠. 통화료는 일반적으로 연동성 관계가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오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특이한 현상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가 뽑힙니다. 골드하고 달러가 뽑히죠. 이 두 가지가 뽑히는데 금 가격 한번 보시겠습니다. 줄 그대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야, 뭐 지수 안 좋으면 금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금값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거래소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달러 인덱스, 달러 조금은 다르지만 달러가 기축통화의 안전자산 1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금 또한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인데 금보다도 달러 자체에 안전자산에 조금 더 투심이 가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오르겠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골드도 이제 연동성 관계가 100%는 아니지만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오늘 가장 신기했던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삼성전자 차트 모습을 먼저 좀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가 선방했다고 보는 쪽인데 의견들이 좀 분분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줄을 그대로 그어보면 55,700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다 약간 지금 CPI를 앞두고 관망세예요. 관망세인데 오늘 외인들의 수급은 어땠느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이것 좀 확대해 주시죠. 피디님. 모든 수급이 외국계 IB투자, 삼성전자 매수였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매수예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려갔지만 수급의 연속성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수급의 연속성은 끊기지 않았어요. 이것도 좀 신기한 거야. 200억 넘게 삼성전자 매수를 하던데 외국인들의 성향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한 달치인데 지금 4거래일 연속 샀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전부 다 파란색이니까. CPI 지수가 8.8이 나오고 물가가 정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됐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명히 특이한 사항이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왼쪽 하단에 나와 있듯이 1312원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안 좋다고 그랬죠? 외국인들이 숨만 쉬어도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수급의 여건이 되지 않아요. 지금 연기금 시야로도 현물 주식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이제 안 좋았던 이유는 물론 CPI를 앞둔 관망세도 있었겠지만 중국인의 못된 행동, 본인의 모습은 모르죠. 봉쇄 조치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러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기하네. CPI를 앞두고 삼성전자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반영이냐 관망이냐, 뭐 종목군 장세 이런 건 일단 둘째 치고, 지금 난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식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하게 삼성전자의 수급은 4일째 들어왔어요. 아니다, CPI를 앞둔 관망세이다, 어느 게 우세할지는 내일 결정됩니다. 내일 결정돼요. 저는 오른다는데 한 표입니다. 물론 CPI 지표가 이제 수요일 밤에 나오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오늘 밤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밤에 CPI 지표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 강세로 간다. 그러면 저희 시장은 목요일 날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선반영보다는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관망보다는 8.8인데 펀더멘탈이 이상이었고 다음에도 0.75를 올리면 잡힐 수 있느냐, 아니면 예상치 가이던스만큼 조금 나오느냐, 아니면 예상치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나오느냐,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수급은 특이한 것 같아요. 우선 시장의 투심은 코스피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건 2280선을 바닥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바닥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CPI 가이던스가 이제 8.8까지 나올 수 있다는 가이던스가 제시되니까 약세 국면으로 오는 시장은 같습니다. 특히 양대 시장 중에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약세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소형주 종목들이 시장의 큰 흐름을 유지하진 않기 때문에 뭐 좋았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약세 국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섹터를 한번 좀 복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가장 궁금해하실 섹터고 저도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 의견도 각양각색이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각양각색인 파트, 진단키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방송국 관계자님들, 뭐 PD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의견이 옳다 그르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지금 신정부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고 방역 대책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많이 올라간다면 시장의 투심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코로나냐 리오프닝이냐, 이렇게 지금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심은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인정을 하고요. 뭐 자가 진단 키트 품절 현상 때문에 사재기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 가서 또 돈을 주고 받아야 되고 사재기 현상이 막 일어나고, 확진자가 지금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추산으로는 뭐 15만 명까지 해서 20만 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바람을 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추세가 이어질 거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로만은 절대 추세가 계속 갈 수 없어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돼야 돼요. 주식은 항상 이면이라 그랬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PD분들도 다 보시고 계시겠지만 신정부에서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장사도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근데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고 방역 대책을 내놓는다. 이러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15만 명이 가든 20만 명이 가든
진단키트 섹터 종목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 플러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야지만 좀 더 추세를 박차를 가할 텐데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역시나 매매 관점이겠죠. 치고 빠지는 수익이 났을 때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강화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판단했는데 오늘 뭐 시젠 한 종목 좀 더 보실까요? 시젠도 좋았고요. 최근에 뭐 실적이 가장 좋아지고 있는 엑세스바이오 오늘 11% 급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한계인데 열려 있는 거는 뭐 이 정도까지 열려 있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신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아서 적당히 수익 냈으면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보죠. 리오프닝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망가졌어요. 모두 투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크로스겠죠. 진단키트가 정점을 찍고 언제까 꺾여서 내려오겠죠. 그때 여행주는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칼같이 읽는 거는 점쟁이가 돼야 되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여행, 항공, 면세, 화장품 전부 다 리오프닝 섹터죠. 화장품은 52주 신저가를 썼어요.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 증가세를 보면서 조금 관망을 하면서 리오프닝 섹터에 접근을 할 때 뭐 다른 섹터도 다른 종목도 하나 볼까요? 오늘 호텔 신라인데 리오프닝 중에서 가장 지금 실적이 이게 뭐죠? 실적이 좋았던 거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가 굉장히 이제 재무가 튼튼하고 요즘 강원랜드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카지노 면세 다 좋은데 코로나의 증가세를 보면서 일단 관망을 좀 펼치시고요. 관망을 한 다음에 진단키트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치고 빠지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어디가 더 우세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역시나 장기적으로는 리오프닝이 더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킨다. 제가 봤을 때는 최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옥죄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는 리오프닝이 우세인데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조금씩 모아갈 것이냐 그것은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나는 뭐 여행을 좀 모아보겠어. 나는 좀 카지노를 모아보겠어. 나는 면세를 좀 모아보겠어. 코로나 증가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 정리를 하고요. 오늘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리 DB하이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저는 이럴 것 같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분할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옛날에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분할 한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주주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려요. 그때는 삼성전자에 비메모리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메모리가 완벽하게 캐시카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TV, 가전, 휴대폰 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는요? 아니거든요. 띄어내가지고 분할한 다음에 IPO 해가지고 돈 많이 만들어가지고 물론 삼성전자의 현금 유동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캐파도 증설을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엉뚱한 데서 했어요. DB하이텍에서. 요거를 그 조사를 좀 해보니까 결국은 지금 팹리스 회사로 가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뭐 팹리스하고 침리스하고 차이는 여기 이제 침리스는 영국의 ARM의 대표적인 침리스 회사입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죠. 설계만.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인수하겠다 그랬죠. 팹리스 회사는 자기가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도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DB하이텍은 이제 설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분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팹리스 회사로 거듭나겠다 그랬어요. 한국거래소에서 18일까지 공식 기한을 줬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과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CEO가 내놓는 거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분할하겠다.
뭐 나중에 인적 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뭐 팹리스 회사를 거듭나고 설계까지 하겠다. 그런데 시장의 투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원망에 가득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DB하이텍을 사면서 하루에 15%가 떨어진다? 이러려고 DB하이텍을 사지는 않았죠. 이미 투심이 쪼그라든 것 같아요. 단지 오늘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좀 나오겠죠. DB하이텍에 가진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전문성 강화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주주들도 조금 생각하는 기업의 방향성을 좀 택해 보는 게 동부그룹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죠. 자동차입니다. 역시나 믿을 건 자동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멘텀 좋고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선박자 이치 오케이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선방했어요. 기아 모습입니다. 시장 대비 괜찮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멘텀 좋고 수급 좋고 실적 잘 나왔고 선박자 오케이예요. 이 세 가지가 과연 CPI의 투심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왜냐? CPI가 수요일날 나와요. 13일. 14일부터 부산 국제무택수예요. 모멘텀 좋지 않습니까?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큰 파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빛나는 보석들이 있는데 지금 시기 좋잖아요. 자동차 밸류 괜찮고 실적 괜찮고 미국에서 선방하고 있고 거기다가 부산 국제모터쇼까지 열려줘요. 그런데 이게 CPI가 탁 나와요. 지금 과연 하락장 속에서 자동차가 좀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좀 대형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아, 현대차, 오늘 글로비스까지 다 괜찮았거든요. 현대, 기아차 그룹주들이 요새 다 괜찮습니다. 오늘 센트럴 모텍도 괜찮았어요. 그나마 후발 주자 중에서는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이제 일명 테슬라 관련주라도 일컬어지지만 현대에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됐고 16% 올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발 주자로 택해 가든지, 뭐 한 종목 더 볼까요? 현대 기아차라든지 오늘 화신도 괜찮았고요. 네. 화신의 차트 모습입니다. 화신도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 부품 쪽이잖아요. 소재 쪽으로 가면 고효율 자동 소재, 아모그린텍이에요. 바닥권에서 있는데 이번에 현대기아하고 계약을 했는데 과연 바람을 탈지. 여기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투신의 수급이. 후발주자의 세 종목, 센트럴 모텍, 아모그린텍, 화신으로 갈 것이냐, 현대기아로 갈 것이냐, 선택의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명인의 해안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주도주냐, 저가 반발 매수냐, 옥석 가리기는 좀 시작될 것 같아요. 시작되고, CPI 발표 전까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뭐 CPI 보고 나서 매수한다?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재료가 소멸되면 분명히 계좌가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 시에 박스권이든 뭐든 정상화 과정은 좀 필요해요. 종목을 줄이시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주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러면 그 종목이나 국내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악재든 호재든 나오면 소멸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13일 이후에. 단지 지금 막 여러 가지를 손대시더라고요. 원래 시장이 이제 안 좋게 되면 테마단으로 손이 막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좀 손대보고 저것도 좀 손대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섹터, 하나의 종목에 매매를 하더라도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늘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돌아가는 신재생, 반도체, FPCB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고 언행일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1시에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면서 좋은 기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